안녕하세요. 실용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2 끝나고 이번에는 특별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 작가입니다. 저는 깝치는 8번 귀요미 쭈입니다.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눈물로 시즌2 막방을 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또 다시 특별편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뭐를 이제 아직 시즌3를 정식으로 론칭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전에 뭐 무슨 얘기를 드릴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시즌2에서 사실 뒤에 이렇게 게스트 특집을 숨가쁘게 진행을 하느라고 놓치고 있던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과 어느 별에서 왔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좀 다지고 지나가야지 될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냥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저 혼자 얘기하면은 노잼이니까 심심하니까 여기 이제 특별편에 게스트로 전에 한번 불렀었던 우리 8번 귀요미 쭈님을 한번 같이 모셔봤고요. 오늘 같이 얘기해 주실 건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좋습니다. 깜칠 수 또 있는 나오게 순간이다. 돼요. 네, 영광입니다. 저번에 굉장히 다시 불러달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일 먼저 할 얘기는요. 사실 쓸데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동안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개인 상담을 통해서 어느 별 이제 애청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사실 방송 보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 정말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라시면서 화면이랑 실물이랑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워딩이냐 하면 실물이 너무 조그맣다. 제가 화면에서는 되게 크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면은 제가 거의 키가 막 170 될 것 같고 되게 풍채가 되게 커 보이게 나온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러면서 나를 보면 정말 저 실물 정말 조그맣거든요. 진짜 하찮아. 알지 뭔지. 근데 쪼꼬미. 너무 놀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이 말을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거의 2명에 1명도 아니고 거의 3명에 2명은 이 얘기를 꼭 하셔.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러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화면은 크게 나오기도 해 원래. 그래서 그쵸? 연예인들이 그렇게 죽어라 다이어트 하는 거잖아요. 화면에서 보통인 것 같은 연예인 실제로 보면 말랐고 화면에서 마른 연예인 실제로 보면 진짜 깍다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기도 하고 약간 제 이목구비 자체가 좀 화면으로 보면 약간 선이 굵은 것처럼 보여. 원래 그거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선이 되게 가는데 그리고 이게 내가 오랫동안 게스트 특집을 하다 보니까 게스트가 가운데에 앉고 제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앉았는데 사이드로 앉으면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다가앉게 돼. 그러면은 이게 조금 차이지만 화면에서는 내가 앞으로가 훨씬 커 보이거든. 그러니까 덩치가 커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사진 같은 거 뭐 인스타 팔로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진을 사실 내가 사진 찍을 때는 항상 내가 앞에서 찍어. 사람들이 제가 너무 조그맣고 제가 머리가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보고 앞에 가서 찍으라 너 옆에 있으면 커 보인다고 해서 저는 사실 워낙에 조그매서 체구가 커 보이는 거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어서 그냥 앞에서 맨날 찍다 보니까 커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 자랑하는 것 같지만 정말 얼굴이 정말 작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깨가 넓어 보여. 어깨도 안 넓은데. 그치.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내가 커 보이는 것 같아 화면에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약간 화면빨로 보면 내가 5번 관상이 아니라 1번 같대. 1번 느낌이래. 심지어 내가 댓글 중에 김연경 작가님 5번 아니고 1번 같은데요 라는 댓글도 본 적이 있어. 그치, 우리 아빠가 이제 상 1번 관상인데 내 아빠 닮긴 닮았거든? 근데 이제 그 댓글 보고 나는 이거는 나보고 방송 그만하라는 얘기지. 내가 지금 애니어그램 전문가로 몇 년을 이걸 하고 있는데 내 유형을 틀리게 말한 것 같으면 이건 이제 그만두란 얘기인데 약간 그 관상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사람들이 약간 화면으로는 그런 느낌이 아닌데 실물로 보면 진짜 상 5번이다.
정말 하찮게 잃을 데 맞아. 없다라고 말씀 못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많이 이제 좀 찾아뵐 테니까 상담으로 실물은 정말 제가 정확하게 사이즈를 밝히자면 159cm의 신장은 상체가 4사 반이다. 그러니까 이제 볼 때는 크게 보이더라도 엄청 작네요. 엄청 작아요. 놀라지 사사가 마세요. 대체 4사 반. 4사 반.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이제 좀 쓸데없지만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먼저 드려보고요. 오늘의 본론인데 이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저 폭탄 선언 하나 하겠습니다. 놀랄 준비하시고 안 놀랄 수도 있어. 뭐냐 하면 여러분 저는 사실 애니어그램 자격증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나? 네. 여러분 저는 사실 애니어그램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파생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저의 그런 위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자, 제가 애니어그램 전문가로 뭐 방송에 상담에 뭐 교육에 활동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애니어그램 자격증이 없다. 왜 없을까요? 저에게 물어보시면 왜 없을 것 같아? 안 좋아하니까 안 했겠죠. 맞아요. 안 땄으니까. 안 땄으니까. 안 땄으니까 없겠죠. 그치, 안 땄으니까 없어요. 근데 왜 안 땄을까? 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딸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딴 거가 있고, 두 번째는 약간 딸 수가 없는 건 아닌데 따기가 좀 그래. 그런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는 애니어그램 자격증을 제가 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애니어그램 자격증 자체가 뭐 필요 없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있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애니어그램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애니어그램 공부를 잘 할 수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애니어그램 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다 그래. 자격증은 여기 웃는 이유가 있지. 네. 저는 무조건 자격증을 받아야 된다 주의고. 여기 자격증 부자예요. 진짜 자격증 여러 개 있어 되게. 그쵸. 뭐가 많네요. 약간 자격증 콜렉터예요. 예, 좋아요. 그 종이로 받는 쾌감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약간 저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자격증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저는 약간 필요 없는 거 안 하자주니까 미니멀리스트잖아요. 그쵸. 저의 자격증이라고는 정말 대학교 진짜. 졸업하면서 받은 그 정교사 2급 자격증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사범대 나와서 그거 하나야. 저는 여러분 운전면허증도 없는 사람이에요. 운전하지 마세요. 그치. 못할 것 같지? 안 돼요, 안 돼요. 못할 것 같고, 안 해도 되니까 저 네. 굳이 안 땄거든요? 근데 왜 다, 운전 안 하는 사람들도 운전면허증 그쵸. 웬만하면 있잖아. 그쵸. 혹시 모르니까. 그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그렇지. 안 땄어요. 필요하면 그때 가서 따겠다 주의거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자격증이 꼭 있어야만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를 보자면 자격증은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실력이 된다는 그냥 증명이죠. 증명이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격증을 따지 않았다고 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것도 아니야. 체계적인 그 과정, 자격증 과정을 밟아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사실 체계적인 교육은 여러분 교재는 다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다 나와 있고요. 요즘 세상에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냥 그리고 이게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꼭 마스터란 얘기도 아니잖아요. 아시죠? 온갖 자격증이 있으시지만 그쵸. 그거에 대해서 뭐 네. 전문가라기에는 네. 그러기엔 약간 말하는 감자 수준? 그렇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근데 자격증은 그냥 어떤 최소한의 그냥 증명이죠. 없으면 없는 거고, 또 하나, 애니어그램 자격증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 민간 자격증이에요. 이게 뭐 민간 자격증이라고 해서 뭐 수준이 떨어진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민간 자격증 말고 이제 공인 국가 자격증이 국가. 있는 분야가 또 있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정말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공동체의 공공의 복지나 아니면 이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이런 거는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죠. 근데 애니어그램은 뭐 그런 게 아니잖아. 애니어그램이 무슨 그렇게 이권이랑 애니어그램 자격도 있다고 무슨 그쵸. 뭐가 수입이 보장되고 막 이거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은 막 공공의 이익에 크게 해가 되고 이런 전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민간 자격증인데 물론 민간 자격증도 일정한 체계를 갖추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내가 그 저는 자격증을 만드는 그 과정을 만드는데 참여도 해봤거든요. 결국엔 그 자격증이 어그러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봤어. 근데 이게 체계는 체계적으로 해. 교육 과정은.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체계적으로 다 밟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잘 체크 안 해. 알잖아. 민간 자격증이 요즘 너무 민간 자격증이 그럼요. 많고 정말 너무 쉽게 딸 수 있어서 이게 문제다라는 기사도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문제죠.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은 장사가 안 돼. 그쵸. 따기가 힘들면 아, 안 따. 도전을 안 하죠. 진입장벽이 낮아야지. 그렇지. 뛰어들지. 사실은 그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사실 다 대부분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쵸.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그 민간 자격증 내가 이제 그 만드는 거에 참여를 해보니까 그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면 할 수가 없어. 그거 왜 하는 건데 그거를. 그쵸. 그죠. 국가 공인이 아닌 이상은 그게 민간은 개인이 돈 들여서 하는 건데 그쵸. 그거를 까다롭게 하면은 안 돼. 안 돼요. 그거는 손해보는 장사기 그럼. 때문에 되지가 않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애니어그램 자격증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밟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 만나고 아니면 상담으로 만나 뵙고, 그런 분들이 저 말고 다른 데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난 궁금하니까, 어떻게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지 뭐 자격증을 주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많이 알아봤거든요. 근데 뭐 과정은 좋은데 그게 막 그렇게 엄격하고 막 그쵸. 거의 뭐 이렇게 교육 시간에 잠잤다고 자격증 안 주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자격증이 애니어그램 자격증이 꼭 그렇게 뭐 대단한 거는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라면 사실 첫 번째는 그거지. 증명할 수가 없잖아. 그쵸. 이 사람이 진짜 뭐 애니어그램 뭐 교육을 맡기고 싶은데 이 사람이 정말 애니어그램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보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애니어그램 아는 사람이 그거를 섭외를 하는 것도 아니라면 당연히 자격증 요구할 수밖에 없지.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보면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기가 혼자서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이게 뭐 여러 가지 많다고는 해도 어떤 교재를 선택해야 될지, 그치. 뭘 읽어야 될지, 어느 순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가 그치. 너무 난감하니까. 그리고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건지 그쵸. 확인도 네. 혼자서는 못하겠고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밟고 싶고 기왕에 그렇게 돈을 들여서 밟을 거면 자격증이 따고 나와야지. 싶지. 그치. 돈 냈는데. 그러니까 저기 하는 받아야지. 거야.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자격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왜 안 따게 딸피를 못 느끼고 이제 왜 못 따게 됐는지는 내가 어떻게 애니어그램 전문가의 길을 밟게 됐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돼. 이제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은 일단은 이제 예전에 애니어그램을 처음 접한 거는 저희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우리 엄마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 과정을 밟으셨어요. 저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갖고 오는 그런 교재들이 있어. 그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봤어. 근데 거기서 애니어그램이 있었어. 그리고 엄마가 애니어그램으로 우리 식구들을 이제 몇 번에 대해 얘기를 했어. 근데 우리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이 1번인 줄 아셨고 원래 6번이거든? 약간 1번 같은 6번이기는 해.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은
이제 나 빼고 내가 5번인 거는 너무 짤이야. 그쵸. 나는 내가 보던 남이 보던 무조건 5번이죠. 5번이야. 그래서 너는 5번이고 나머지 식구들은 다 1번이다. 근데 사실 이제 아빠만 실제로 1번이고 그쵸. 내 나중에 깊이 공부를 해보니까 내 동생 우리 엄마는 둘 다 6번. 그냥 1번 같이 좀 강박적인 6번?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다. 근데 5번만 읽어봤는데 5번은 너무 맞으니까 그쵸.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제가 이제 사범대를 가서 교육심리학을 배웠는데 거기도 애니어그램이 잠깐 나와. 그래서 그때 그거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보니까 나는 너무 5번인 게 확실해서 금방 공부를 시작을 안 했나 봐. 그러니까 약간 내가 아리까리하면 난 그 그쵸. 공부를 했을 텐데 내가 너무 맞으니까 맞네?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러고 해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애니어그램에 그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의 질풍노도의 시기였어요. 20대 중반 때. 그때서 이제 그 이전에 고슴도치였던 내가 인간이 되어보겠다고 자아성찰을 열심히 하고 그랬을 때였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애니어그램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꽂혔어요. 저 완전 꽂혔어요 그때. 그래서 뭐 저 꽂히면은 아시잖아. 저는 공부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 진짜 시중에 있는 애니어그램 책을 그때 살 수 있는 거를 정말 다 사서 본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계속 여러 개를 보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안 샀지만 초반에는 정말 유명한 교재들은 다 사서 그리고 저는 원래 체계적으로 공부해요. 하나하나 공부를 하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요. 저는 대충 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왕 공부할 거면 체계적으로 혼자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혼자 공부하는 거면 힘들었을 거야. 근데 그때 같이 꽂힌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 7번 친구고 되게 똑똑한 친구고 통찰력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같이 꽂혀서 둘이서 서로 같이 아는 사람들을 다 대입을 해가면서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스터디 하자 이게 아니야. 너무 둘 다 꽂혔으니까 7번도 꽂히면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매일매일 전화를 갖다가 한두 시간씩 하면서 옛날 애니어그램 얘기를 몇 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게 너무 좋고 이거를 너무 사람들한테 그거를 너무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실제로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정신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관계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좀 책을 써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어느 별에서 왔니라는 이제 책이 2014년인가 그 책이 나왔거든요. 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왠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때 그 어느 별에서 왔니라고 소설을 통해서 애니어그램을 배울 수 있는 책을 제가 냈어요. 근데 그 진짜 겁대가리도 없이 낸 거야. 그때도 약간 내가 이 책을 쓸 거면은 그래도 뭔가 자격증을 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 그냥 나는 이만큼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를 써야 되겠다 해서 낸 거야. 용감했네요. 그러니까 무식해서 용감한 거지. 그 책을 내면서도 나는 솔직히 걱정이 됐어. 애니어그램 전문가들이 이 책을 보고 인정을 해줄까? 라고 그러면서도 내가 그런 과정을 밟아가지고 자격증을 얻고 그 전문가들한테 감수를 받고 그런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몰라. Nope. 그냥 냈는데 거기서 이제 은인을 만났지. 제가 그 러너 코리아의 도웅찬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 애니어그램 교육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좀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책을 읽고 나한테 그냥 연락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책 내용이 자기가 이제 애니어그램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봤는데 너무 잘 썼다 이러면서 자기네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서 애니어그램 과정에서 한번 와서 얘기를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어. 그분 5번이세요. 사실 5번이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얼떨떨하게 가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분은 근데 애니어그램만 공부한 분이 아니라 심리학을 전공을 하시고 애니어그램 이외에도 뭐 디스크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기부여 이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심리학적인 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를 강연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세요. 기업 강연도 하시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제 얘기 듣고서 그분이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너무 이제 안심이 됐지. 인정을 받았구나.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책이 좀 잘 나가고 그 책으로 이제 뭐 강연이나 북콘서트나 이런 게 들어오는데 그럼 애니어그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니어그램 강의를 얼떨결에 시작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다가 또 제가 어느 별에서 하니 팟캐스트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그냥 친구가 하는 팟캐스트 그 스튜디오에 놀러 갔다가 그냥 거기 대표님이랑 얘기하다가 대표님이 내 애니어그램 얘기 듣고 왜 방송 안 하냐. 그때 팟캐스트 엄청 유행이었거든. 해봐라 막 밀어붙여가지고 얼떨결에 시작을 하게 됐어. 그랬는데 또 어느 별에서 하니 팟캐스트가 되게 잘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강연 불려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얼떨결에 이렇게 된 거야. 얼떨결에 좀 유명해진 거지. 그래서 이게 애니어그램 그러니까 자격증 내가 지금까지 강연을 많이 다니면서 나한테 자격증을 요구한 데가 있었어 한 번. 되게 없었네요. 그러니까 의외로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자격증은 증명인데 사실 나는 증명이 필요 없었던 거지. 왜냐면 방송이랑 책이 이미 많고 강연 경력이 이미 많잖아. 오두적결에 처음 시작을 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거 보고 신청한 거니까 자격증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안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한 번 자격증을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난 자격증 없다.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도웅천 선생님이 인정을 해주셔서 하게 된 사람이고 자격증이 굳이 필요하면 딴 강사 알아봐라. 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시냐? 그럼 그냥 강의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가지 이미 증명이 됐으니까 필요가 없게 된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내가 따기가 좀 그런 거는 그래서 내가 뒤늦게라도 딸까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이게 내가 보니까 이미 애니어그램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내가 이미 유명해. 웬만하면 다 아셔, 전문가들은. 그 내가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교육을 듣겠다고. 그럼 그분 좀 이상하잖아. 그것도 그분들은 나를 웬만하면 다 알거든. 어느 별에서 왔니?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따게 된 거야. 안 따게 된 건데 그래도 내가 하려고 하면은 마음 먹으면은 했어도 되는데 또 내가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이제 이왕에 자격증을 딸 거면은 뭔가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다 알잖아. 애니어그램 그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잖아. 그러면은 근데 이게 애니어그램 업계에서도 그 약간 방향성이 다 달라. 그럼 방향성이 맞는 데서 가서 따야지 되는데 나랑 방향성이 딱 맞는 데가 없어. 이거는 애니어그램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깊이 알지 않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오늘 작정하고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애니어그램이 학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모르셨죠? 모르죠. 나도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이렇게 정리가 딱 되진 않았어. 이게 뭐 애니어그램 뭐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뭐 처음에 애니어그램을 이제 얘기를 한 사람이 186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옛날 분이지. 19세기에 태어난 러시아의 구르지에프는 웬만하면 들어봤을 거야. 그분이 처음 이제 애니어그램이 여러분 이게 누가 이렇게 딱 어떤 학자가 딱 만들어낸 그런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지혜? 요런 거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 구르지에프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심리학을 해야지. 이때는 사실 심리학이 정립된 시기도 아니야. 그리고 무슨 정신의학자도 아니야. 그런 게 없었던 시대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약간 지혜를 찾으려고 인생의 궁극적인 지혜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종교 집단에서 그런 애니어그램 도형이라던가 이런 전통을 찾아서 이거를 좀 현대적인 심리학과 접목해서 풀어서 정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써먹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애니어그램 자체가 그렇게 완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학문도 아니고 그 애니어그램에 과학적인 증거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한 적 있으니까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보세요. 결론은 애니어그램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건 중요하지만 과학이 모든 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딱 정해진 건 없어. 정해진 건 없어가지고 그 공부하는 학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좀 이 자기 해석을 덧붙일 수가 있는 그런 분야인데 아무튼 구르지에프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그 볼리비아의 오스카 이차조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차조라는 사람이 이제 구르지에프보다는 몇십 년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차조랑 근데 이차조가 뭐라고 하냐면 난 구르지에프한테 배운 게 아니다. 이거를 되게 강조했어. 구르지에프가 맨 처음에 그거를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세계적으로 이차조는 나는 구르지에프한테 배우지 않았어. 나는 내가 돌아다니다가 따로 배운 거야. 애니어그램을 어디 다른 데서. 그러니까 둘이 되게 달라. 스타일이 되게 달라. 그래서 아무튼 이 2차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막 애니어그램을 처음 성격 유형 이론으로 정리한 사람이 이 사람이래요. 그 전에 구르지에프는 이게 그냥 삶의 어떤 원리 이런 거였어. 성격 유형이라기보다는. 2차조가 성격 유형으로 정리를 해서 이거를 이제 미국 사람이 이제 나란조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심리치료사래요. 나란조가 정신의학이랑 요거를 접목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돈 리처드 리소, 러스 허드슨 요런 사람들이 그거를 이어받았는데 결론은 이 구르지에프 학파랑 2차조 학파랑 달라. 그래서 구르지에프 학파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돈 리처드 리소랑 러스 허드슨이고 네. 그 2차조 학파를 표방하는 사람이 이제 나란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뭐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정말 딱 잘라서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건 어떤 영적인 지혜 부분과 심리학적인 지혜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영적이기도 하고 심리학적이기도 한 거잖아. 근데 영적인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쪽이 이 2차조 학파고 좀 더 심리학적인 쪽에 초점을 두는 게 구르지에프 학파야. 그러니까 더 영적인 느낌이 있는 쪽과 조금 더 좀 현실적인 심리학 쪽의 느낌이 있는 거랑 학파가 다른 거지.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내가 이렇게 딱 학파 이름을 막 구르지에프 2차조 학파가 아예 이렇게 딱 이름이 있는 거는 사실 나도 얼마 전에 알았고 나는 이제 처음에 그냥 내가 닥치는 대로 공부를 했잖아.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게 뭔가 되게 다른데? 이거 같은 얘기를 하는데 기본은 같아. 뭐 9가지 뭐 있고 대충 그 느낌은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여기는 조금 덜 하고 이런 것도 차이가 있지만 뭐 그런 것만 차이라면은 또 모르겠는데 정말 그 성격 유형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해놨잖아. 그거 자체가 상당히 달라요. 어떤 부분이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책도 있고 저 책도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떤 책을 더 중심적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이거 두 개를 같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달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저는 실제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적용을 해봤어요. 나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저는 무슨 학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막 정통을 따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애니어그램 교육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는 2차조 학파야, 나는 구르지에프 학파야, 내가 정통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중요하게 보니까. 근데 나는 좀 원래 내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세상은 진짜 다양한데 어떤 학문만 중심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결국에는 좀 짜맞춘다고 해야지 되나?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전문가가 못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볼 때 역사 입장에서만 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슨 경제학적인 입장에서만 봐도 안 되고 사회학적인 입장, 지리학적인 입장 다 두루두루 배워서 종합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도 하고 저 공부도 하고 하나만 파면은 그 공부는 깊게 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너무 그 눈으로밖에 세상을 볼 줄 모르니까 다른 거를 전공한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하고 내가 그런 걸 좀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일단 그냥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다 적용을 해봤어. 그랬는데 나는 그 영적인 걸 강조하는 학파보다는 좀 더 심리학적인 거를 강조하는 학파에 더 나는 공감이 가고 이게 더 맞다고 느꼈고 이게 더 안전하다고 느껴서 저한테 되게 많은 분들이 애니어그램 공부하려면 교재 뭐 써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책을 추천을 해요. 그거 되게 두꺼운 책인데 그게 이제 그 돈 리처드 리소랑 러스 허드슨이 쓴 건데 그 사람들이 구르지에프 학파고 좀 더 심리학적인 쪽에 좀
검증할 수 있는 현대 심리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쪽에 좀 더 중점을 둔 그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 애니어그램 그 전문가 분들이 계시잖아. 네. 그 사람들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거를 나도 다 챙겨 본단 말이야. 서로 다 봐요. 서로 다 보는데 보면은 뭐 나란조 얘기 많이 하고 2차조 얘기 많이 하는 쪽이 이제 영적인 쪽이거든요. 구르지에프나 뭐 이쪽이 그 애니어그램 지혜 쪽이 좀 심리학적인 쪽이고, 근데 일단 그 애니어그램 그 9가지 유형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다르고 근데 이제 나는 이쪽이 더 맞기도 하고 그것도 그거지만 약간 이것도 좀 차이가 있어. 그 강사 그 전문가 분들의 그 느낌이 성향, 태도 느낌이 달라.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인 쪽을 구르지에프 학파는 확실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왜 있잖아요, 사주를 봐도 그냥 공부를 많이 해서 약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좀 풀어가는, 좀 유연하게 풀어가는 사람들이랑 약간 영빨이 있어가지고 보시는 분들 촉이 좋은 그치 분들. 느낌 되게 다르잖아. 그 느낌이 좀 달라.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인 쪽은 얘기를 항상 내가 다 맞아 이런 느낌은 아니야.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약간 저쪽에 영적인 느낌인 분들은 약간 난 좀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해.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약간 전지전능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넌 이 유형이야. 진짜 보면은 이제 그 약간 진짜 영빨로 하는 것 같이 되게 카리스마가 강하고 좀 되게 단정적이고, 주입식도 그렇고 되게 그냥 직관적이고 좀 그래.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여러 분들한테 받고 이제 나한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런 거 좀 난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쵸. 왜냐하면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판단한다는 게 난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근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항상 틀릴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고, 너도 생각을 많이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그쪽에 그쪽 영적인 분들은 그 답을 주시는 거죠. 약간 답을 주시고 상대방 말을 잘 안 듣더라고. 그런 그 느낌이 있어. 그래서 나 이쪽이랑은 저는 많이 다르고요. 그쵸. 근데 내가 이쪽을 그렇다고 완전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여기는 또 여기만의 배울 점이 되게 많아. 되게 직관적인 엄청난 지혜가 있어. 그래서 배울 건 배우지만 나는 이쪽을 좀 더 그 심리학적인 쪽을 좀 더 중심으로 하고, 근데 또 내가 완전히 이 학파의 모든 거에 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많이 보완을 했어.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도 조금 더 과학적 학문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심리학을 그냥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성격 심리학을 현대 성격 심리학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과학은 눈에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보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거지. 그쵸. 수학은 이게 보면 답이 나오잖아. 그런 게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과학으로 이미 증명이 된 부분을 굳이 비틀어가면서까지 어떤 학문의 틀에 맞춰야 된다고, 나는 그건 틀렸다고 생각해. 이 학문이 이렇게 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은 놓고 그 위에서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더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뭐 아무리 구르지에프 리처드 리소가 뭐 똑똑하다, 막 공부 많이 했고 애니어그램 연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시대 다 우리보다 좀 옛날 사람이야. 그쵸. 그리고 많이 그래, 그 시대는 그 시대의 학문의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그 사회의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나라랑 문화랑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다를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하되 저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지금 우리 현실에 더 적용을 잘할 수 있는, 결국엔 문제를 풀어나가는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약간 또 이게 있어. 약간 영적인 쪽은 애니어그램이 되게 진리야. 물론 애니어그램 공부해서 진리기는 해. 그치만 저는 이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관계를 좀 좋게 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다를 수도 있어.
정말 여기는 정말 영혼이 9개로 이렇게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현대 성격 심리학의 이론에 따르자면 인간이 이 세상에 환경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기제로서 이 몸의 체질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체질이 각기 다르게 태어나는데 그게 성격이고 근데 그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저는 영적인 거 믿어요. 저 종교도 있고 우리 쭈님도 네. 믿으시죠? 네. 우리 같은 교회 교회 친구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그쪽으로 설명을 하고 이런 과학적인 부분을 도외시하면은 그 옛날에 그 나란조가 했던 시대랑 지금이랑은 아예 그 지식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성격심리학 공부해서 저는 항상 빅5 저한테 상담 오신 빅5 그 5대 성격 특성까지 같이 검사를 하고 뭐 MBTI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를 해서 한 사람이 정말 애니어그램만으로 이게 되게 위험한 게 애니어그램만 갖고 다 설명을 하면은 내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 예를 들어 8번이야. 8번이면은 약간 애니어그램만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다 8번이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게 돼. 근데 그렇지 않아. 내가 뭐 8번도 되게 여러 가지고 그쵸.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뭐 다른 성격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까지 다 8번에 고착해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 뭐라고 하지? 편협하다고 해야지 되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같이 애니어그램 중심으로 보면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쪽이라 한마디로 나는 자격증을 딸 거면 내가 자격증을 만들어야 돼.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어디 다른 데 가서 딴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저한테도 자격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라. 전 지금 상담만 하고 있고 그쵸. 교육은 그냥 강연으로 한두 번 안에 끝나는 그런 걸로. 그래서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이제 나를 제일 믿음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 거지. 그래서 저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개발은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는 이거를 교육 과정을 거치셔도 저는 자격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좀 그래. 내가 지금 그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그 개발을 하고는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내가 영리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는 할 수 있어. 강의는 누군가 나를 섭외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원천 징수하고 저한테 줘요. 네. 3.3% 띄고 줘요. 그거는 정당한 거지. 근데 제가 지금 개인 상담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전문 상담가도 아니고 그쵸. 내가 그걸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을 안 뗀다는 얘기지. 세금을 안 띄거든. 그래서 저 상담료 여러분 되게 싸요. 동종업계에서 최저가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그분들은 막 센터 하시고 그쵸. 그분들은 사업자를 냈겠지. 그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비싸게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상담이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말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 저 원래 상담 안 하려고 했어요. 저 상담 되게 부담스러워서 난 그냥 교육이 맞지. 상담할 거면은 진짜 제가 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 한마디로. 근데 약간 자신이 없었고 안 하려고 했다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다 취소가 되면서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라기보다도 너무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너무 나한테 물어보고 싶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메일로 공짜 상담만 하다가 근데 그분들을 내가 그냥 공짜로 다 만나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 나도 다른 일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어떤 이 정도를 낼 성의가 있으신 분들만 만나겠다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제가 뭐를 배워가지고 전문적으로 상담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야. 그냥 만나서 도와드리고 내가 공부를 하는 거지. 사례 수집이라고 해야지 되나? 그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저를 많이 찾으시기는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상담을 해드리지만 나는 이제 지금은 결심을 한 거야. 전문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애니어그램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전문 상담사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대학원을 가기를 결심을 했죠. 네.
내년에 대학원을 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 가격이 못 해드려요. 저도 이제 세금 떼고 진짜 사업자로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그때까지는 뭐 제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할 생각도 없고 그럴 자격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 하기는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과정 만들어서 근데 또 나는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자격증을 만약에 뭐 저한테서 공부를 했다는 수료증이라도 드릴 수 있게 되면 난 또 그건 싫은 거야. 뭐냐면 그냥 그것만 수료했다고 해서 내가 다 수료증 주기도 싫은 거야.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셔서 나한테 교육을 받았다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치? 누가 빡세잖아. 그 약간 그러니까 내가 양심이 있으시겠죠. 물론 오실 분이 계시겠지. 그렇게 빡센 거 막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을 많이 벌겠다 그게 아니라 아니 나한테 배웠으면은 물론 뭐 저의 말을 다 따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 이상으로 가셔야지 되겠죠. 방향성은 이런 쪽으로 해서 뭐 그것도 사실 내가 그렇게 하자니 또 내가 그럴 자격이 있겠나 싶겠고 솔직히 또 좀 귀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일단은 제가 좀 지금은 그렇게 어떤 시스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정파가 아니라고 사파라고 사파라고 가짜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뭐 무협지에도 보면은 정파는 정파 나름대로 있는데 사파는 또 사파 나름대로의 깊이가 있는데 그쵸.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오히려 진실을 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시스템을 물론 저는 그 전통을 존중하지만 저는 거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진실을 계속 찾을 거고 그렇지만 이제 상담은 좀 제가 자신 있는 분야도 아니고 해서 이제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그런 제 법적인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고 또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나한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조언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 원래 많았어. 제일 고민이잖아 그게. 그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렇지. 가장 큰일. 이생은 망했지만 자식이라도. 그렇지. 그리고 사실 어른들한테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애들한테보다는 적잖아. 근데 나는 그게 제일 부담스러운 거야. 그쵸. 아니 내가 뭐라고 걔네들을. 자녀 교육에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애들 좀 무서워요. 그런 말을 하기가 일단 내가 자녀 키워보지 않았고 그쵸. 자녀 키워보지 않았고 사실 저는 키울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한 인간을 책임져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리고 약간 어른을 상담하면 솔직히 어른은 뭐 별로 사실 안 고쳐져.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 된 거는 그 사람 부모 탓이지 내 탓 아니거든. 내가 최선은 다하겠지만 그게 있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조언은 진짜 드리기가 힘든데 그 또한 내가 보니까 제일 사람들이 원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사실 내가 사범대 나왔잖아. 그쵸. 그리고 제가 받으려는 학위도 이제 교육 상담에서 그런 상담 심리 그쪽으로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하거든요. 사범대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맞아. 그쵸. 그 약간 이것도 나의 어떤 그 업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결국 해야지 되는 건가? 잘할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쵸. 자녀 어쨌든 엄마가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다들. 그치. 엄마도 처음이고 뭔가 얘를 이렇게 키워 나가야 되는데 사실 방향성이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녀 교육이. 그러니까 뭔가 내 자식의 특성에 맞게 얘를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는지도 물론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시키면 되겠지만 어떻게 또 공부만 잘하는 애들만 있냐고요. 공부를 잘해도 사람이 건강하고 마음이 인격이 돼야지 안 그러면 잘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쪽으로 자꾸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잖아요. 결국엔 도움이 되는 걸 해야지 되는 거고 다른 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내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진짜 열심히 봐요. 그거 알죠?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네. 근데 내가 원래 그런 프로도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보면 5번이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를 제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만 사실은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쪽에 나 옛날부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있잖아. 네. 제가 육아 예능은 안 봐요. 전 애들 귀여운 건 관심 없어요. 슈돌 이런 거 진짜 절대 안 보거든요.
그냥 가끔 짧은 여기는 애기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저도 방송을 챙겨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는 거지. 그치. 근데 나는 원래 옛날부터도 그런 프로를 되게 좋아했어. 애들 솔루션. 그래서 요즘에 금쪽 같은 내 새끼 되게 열심히 보는데 오은영 박사님 최고시지. 3번이에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 몇 번이냐는 질문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죠. 요즘 관심이 되게 많이 받으시는 분이잖아. 오은영 박사님 3번이세요. 제가 정말 좋은 3번이에요. 그니까요. 성숙하고 훌륭하고. 보면은 오은영 박사 진짜 되게 능력 있으시고. 맞아. 이게 능력 있으면 3번의 특징은 능력 있고 카리스마도 있으면서 사람의 감정을 다 헤아릴 줄 알아. 물론 그런 어린이 어떤 정신의학 그 사이 정신의학 박사시잖아. 아니면은 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유형이라고 해도 당연히 감정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겠지만 이분은 내가 보면은 정말 감정을 잘 만지시는 분이고 딱 가슴형 느낌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원하는 역할을 딱딱 눈치채고 거기에 정말 몰입해서 굉장히 따뜻하고 능력 있는 2번 날개 3번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거를 열심히 보면서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애니어그램 자격증은 그러나 따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뭐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별에서 왔니 애니어그램을 공부를 하시고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